안녕하세요. 네, 시작하시죠. 오늘 밀키트 업종 광고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이다은. 한규태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렇게 제목에도 적혀 있다시피 밀키트 업종 이렇게만 광고하세요 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 밀키트 업종에 대해서 사실 밀키트라는 게 저희가 좀 유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잖아요. 몇 년 네, 동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장 분석한 내용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식품 업종의 시장 분석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최근에 그 바쁜 현대사에 지쳐서 그 시간에 쫓기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편식인 그 밀키트 시장의 규모가 좀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밀키트 업체 1인 P사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을 때 젊은 세대인 2030 세대 분들 그리고 1인 가구 이용자 분들이 주로 밀키트를 찾으셨는데요. 이제는 그 젊은 세대층을 넘어서 가족 단위의 소비자들 분들까지 확장되어서 3040 아니면 중년 세대 가정 간편식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4050 그 세대분들만 아니라 6070 그 세대 분들까지도 좀 비율이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인터넷 문화도 이제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년 세대분들도 이제 직접 대형 마트에 가셔서 장을 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밀키트도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결과 이제 온라인 마케팅도 이제 중요성이 더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죠. 일단은 중년 세대들도 이제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 밀키트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자면, 네네. 일단 저희가 현대사회가 굉장히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을 보고 어떤 걸 사야지 했는데 바빠서 직접 요리를 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면 야채 같은 건 좀 빨리 상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몇 인분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저희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을 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밀키트를 아무래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년 세대 분들도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마트를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구매가 가능하구나, 이게 편하고 맛도 좋고 좀 그런 부분에서 점점 밀키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기억을 한 상태에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야채 쇼핑을 하면 금방 상하거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금방 상하거나 그리고 재료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하나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걸 또 말해보자면 장을 보러 마트까지 직접 가야 했다. 그리고 또 직접 요리를 해야 한다.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밀키트가 이게 한 번에 해결을 해줌으로써 딱 소분도 다 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은 바로 도착을 하고 직접 요리하지 않고 한 5분이면은 뚝딱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어떻게 저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더 좋은지, 직접 요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맛이 없을 수도 있음. 귀찮음. 번거로움.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게 저희 소구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다음 또 계속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년 세대 분들도 좀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2030 세대 분들이 그 밀키트를 구매하려는 이유랑 그리고 중년 세대, 신중년 세대 분들이 밀키트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달라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조사를 해보았을 때 2030 세대 분들은 보통
아무래도 밀키트다 보니까 간편함은 기본이고 저렴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 최근에 좀 뭐 물가가 오르고 해서 그 밖에서 사 먹으려면 좀 비싸잖아요. 근데 밀키트는 뭐 좀 저렴한 밀키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 이런 부분에서 좀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중년 세대 그리고 신중년 세대 분들은 아무래도 2030 세대 분들에 비해서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렴하지는 않더라도 좀 퀄리티가 높고 맛이 더 있고 또 재료가 더 신선하고 이런 것들을 더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소구점들을 잘 살려서 광고를 진행할 때 어필을 해야겠죠. 그쵸. 저희가 소구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령대별로 또 선호하는 소구점은 다르기 때문에 2030을 타겟팅할 때는 좀 저렴하다, 가성비가 좋다, 이만큼 할인하고 있다, 엄청 간편하고 좋다.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저렴하고 가성비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했을 때 효율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중년이나 신중년 분, 약간 30까지는 아니고 40, 50, 60 이 정도를 노릴 때는 좀 고퀄리티고 신선도가 있고 맛이 있다. 약간 아무래도 맛 같은 걸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더 강조를 했을 때 소비자들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소구점, 연령대별로 소구점도 말을 해봤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저렴하고 가성비 있다는 걸 강조해주는 것도 좋고 고퀄리티나 신선도, 맛 같은 걸 좀 강조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강조를 해주면 좋을지 좀 세세하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30대 세대분들과 중년 세대분들, 뭐 신중년 세대분들이 원하는 점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연령별로 광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30 세대분들을 위한 광고를 진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조리 시간이 2분밖에 안 걸린다, 뭐 이런 간편함 이런 걸 강조하고 경제적 여유가 좀 없는 연령층이다 보니까 밖에서 12,000원 넘는데 뭐 여기선 이 가격이라고 이러면서 가격 면에서 좀 어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 세대분들을 위한 광고를 할 때에는 2030 세대분들은 가격 면에서 어필을 했다면 중년 세대분들을 위한 광고를 할 때는 유기농 뭐 재료라든지 뭐 레스토랑의 맛을 집에서 즐기세요, 뭐 이런 멘트들을 통해서 좀 맛의 퀄리티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소재들을 이용하면 더 그 세대분들의 안목을 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년 세대분들이 점점 구매를 하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통계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은 2030 세대분들보다 중년 세대분들이 더 밀키트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년, 신중년 세대분들을 주 연령 타겟층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식품인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종류별로 달라요. 찌개 밀키트 뭐 이런 거면 아무래도 그 집에서 그 식사 대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중년 세대가 훨씬 구매하는 비율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소구점들을 사용해서 연령층별로 광고를 하면 또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약간 예를 들어서 음식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대찌개 밀키트다, 뭐 감자탕 밀키트다라고 하면은 모든 연령층이 좋아할 수 있지만, 약간 스테이크 같은 걸 좀 밀키트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은 아무리 밀키트가 좀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스테이크를 구매할 만큼의 그 스테이크를 이렇게 쟁여놓고 먹을 만큼의 그만큼 재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40대 50대나 좀 가정 단위 그런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비교적으로 저렴한 뭐 부대찌개, 김치찌개 밀키트 이런 거는 모든 연령층이 정말 잘 먹고, 또 특히나 2030 연령층이 좀 집밥이 그립거나 할 때 좀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제품별로도 좀 연령대를 나눠서 한번 하거나 좀 타겟팅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그 상품에 따라서 뭐 가격경 2030에게 좀 하고 싶은데 2030에게 좀 타겟층을 잡아서 하고 싶은데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상품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격적으로 어필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게 아까 중년 세대분들이 가격보다는 맛의 퀄리티를 원하는 게 주로 중년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뭐 2030 세대분들도 그 맛 퀄리티 따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매체들을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각 매체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온라인에서 광고를 할 때 그 식품업종은 그 맛이 제일 중요한데 그 직접 이용자분들이 먹어보고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구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서 광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메타 광고 그리고 네이버 광고 이런 매체를 병합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규태 대리님께서 일단은 매체 전략으로서는 네이버랑 메타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크게 보면 일단 그 두 가지 추천드리는데 일단 메타 광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메타 광고는 일단 메타 광고는 그 이미지가 그 메타 소재가 있잖아요. 그 한 광고가 뭐라 해야 되지 차지하는 광고의 노출 영역이 좀 크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그 광고를 볼 때 더 크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네이버 광고랑 비교하면 메타 광고의 그 이미지에는 뭐 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더 음식을 표현하려면 시각적으로 좀 자극이 돼야 하기 때문에 메타 광고가 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단 메타를 추천하는 이유라고 하면 저희가 메타 같은 경우에는 SNS잖아요. SNS를 규태님은 어떨 때 주로 이용을 하시나요? 그냥 뭐 짬나는 시간이나 뭐 그런 시간에 주로 이용을 하죠. 주로 시간이 날 때, 시간이 빌 때, 휴식을 취할 때 주로 저희가 SNS를 이용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메타 광고라는 거는 일단 SNS 자체가 저희가 사진을 많이 올리고 스토리나 뭐 피드나 모든 영역에서 저희가 사진을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사진을 필수적으로 올려야만 게시글이 업로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면이 넓기도 하지만 저희는 시각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예요. 저희가 일단은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나 사진, 동영상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플이고 그런 이미지들이 정말 시각적인 요소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노출 영역도 넓고 그만큼 사용할 수 있는 소재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저희가 뭐 카테고리형도 할 수 있고 슬라이드형도 할 수 있고 동영상도 활용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그리고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 등에서는 그냥 단일적인 이미지와 단일적인 확장 소재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메타에서는 저희가 동영상도 활용할 수 있고 동영상을 활용할 수 있으면 소리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기가 지글지글 굽는 소리라던가 밀키트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이런 거나 되게 연기가 뽀글뽀글 올라가면서 되게 맛있어 보인다. 정말 색감 같은 걸 막 살리면서 밀키트가 너무 맛있게 끓고 있어요. 진짜 내가 식당에 간 것처럼 직접 만든 것처럼 너무 맛있게 끓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쉴 때 되게 마음이 편안할 때 긴장하지 않을 때 그런 맛있는 걸 보면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좀 충동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메타 광고를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의 맛이나 맛있을 것 같은 그 이미지, 효과, 소리, 음향 등등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충동 구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좀 네이버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확장 소재 같은 거는 글자 수 제한이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 제한은 딱히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넣고 싶은 강조하고 싶은 확장 소재나 넣고 싶은 문구 같은 걸 좀 제한 없이 넣을 수 있다. 몇 퍼센트 할인을 하고 있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런 맛이 나고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제품 하나당 소재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재를 또 등록을 해보고 같은 내용일지라도 A, B, C 세 가지로 다른 소구점을 사용한 소재를 세 가지 정도 만들어서 어떤 게 효율이 가장 좋은지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동영상도 활용해보고 이미지도 활용해보고 슬라이드도 활용해봤을 때 우리 자사는 어떤 소재가 가장 잘 맞는지, 어떤 소재를 사용했을 때 확실히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테스트 해봤을 때 가장 효율이 좋았던 소재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한번 등록해놓았으면은 그걸 끝나고 나서 뭐 기간 지나고 삭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똑같은 소재를 계속 활용하면 거기다 좋아요도 쌓이고 댓글도 쌓이고 뭐 거기에 따른 좀 이것저것 얼만큼 시청을 했다, 얼만큼 인기가 많다, 뭐 얼만큼 DM을 보냈다 이런 게 다 저희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만큼 돌아가고 있고 이만큼 누적이 좋고 이만큼 리뷰 수가 많다는 건 진짜 확실히 좀 맛이 있나 보다, 좀 유명한가 보다 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나에 좀 잘 되는 소재가 있으면 그 소재는 계속 돌리고 또 새로운 소재, 또 효율이 괜찮은 소재를 계속해서 발굴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 광고를 식품 업종에서는 되게 추천을 많이 하고, 식품 업종을 했을 때 실제로도 그 효율이 좀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한 번쯤 혹시 네이버만 하고 있다 아니면 뭐 GF에만 하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메타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식품 업종이 GF에도 되게 잘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GF에서도 약간 비슷한 이유로 저희가 좀 다양한 문구나 소재 같은 걸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이미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F에서도 충분히 좀 괜찮은 효율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GF에는 이제 동영상이나 뭐 슬라이드형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딱 단일 배너잖아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소리나 동영상, 이미지, 뭐 움직이는 거, 효과 이런 걸 되게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새 메타에서는 좀 사람이 나오는 소재가 식품에서 되게 인기가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스토리형인데 거기 대표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만한 뭐 고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곱창이 이 정도고 뭐 이렇게 신선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그런 좀 되게 신선함을 강조하고 사장님이 나와서 막 설명을 해주는 광고가 요즘은 조금 더 효율이 좋거든요. 그냥 음식만 보글보글 맛있어요 이것도 옛날에는 그게 되게 효율이 좋았는데 요즘은 직접 대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게 이렇게 맛있고 이게 신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요즘은 사람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이 좀 좋아서, 혹시나 메타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땐 되게 맛있어 보이고 소고점 강조를 잘한 것 같은데 효율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면은 이런 소재도 한번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은 메타에서 밀키트 식품 업종은 좀 그런 게 소재가 좀 효율이 좋고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또 그러면 메타를 추천하는 이유를 말했으니까 메타를 사용할 때의 전략을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규태님께서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주시면 또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다은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전략도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그 다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소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동영상, 뭐 음향이나 뭐 소리 그리고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좀 자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제일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소재 제작을 좀 신중히 해야 돼요. 그 메타 광고는 소재만 바꿔도 그 광고 효과가 아예 올라가고, 또 소재를 별로 안 좋은 소재, 뭐 사용자들이 별로 혹하지 않을 만한 소재를 이용하면 광고 효율이 바로 뚝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별로 원하는 소구점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뭐 2030은 뭐 저렴함, 뭐 중년 40, 50, 60 분들의 세대는 맛의 퀄리티,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뭐 이거 이렇게 신선합니다 막 이러면서 설명하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의 소구점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소재를 달리해서 2030 세대분들에게는 이런 소재를 보여주고, 뭐 중년 세대분들에게는 이런 소재를 보여주고, 이런 거를 계속 그 A/B 테스트를 계속 통해서 우리 업체와는 이 소재가 좀 잘 어울린다, 이런 소재들을 계속 꾸준히 찾아야 돼요. 약간 여기서 좀 연령대별로 소고가 달라서 좀 다양하게 강조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사실 모든 그 대표님들께서 그런 소재 테스트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광고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추천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좀 다양한 광고주분들이 계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럴 때는 차라리 연령대별로 모든 걸 세세하게, 연령대별로 ABC, 또 다른 연령대별로 ABC 이렇게 소구점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일례산을 10,000원만 해도 일례산 6만 원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6만 원에 한 달이면 얼마겠어요? 사실 돈이 꽤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걸 테스트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소구점만 여러 개를 가지고 연령대는 굳이 나누지 않고 타겟팅만 좀 정확하게 잡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20부터 60까지 잡을 거다. 20, 60, 여성이 효율이 더 좋았으면 여성에게만 우리 몰빵을 하겠다, 남성에게만 몰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2030 모든 성별에게 노출을 하되 소재는 이렇게 ABC 하고 논 타겟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좀 더 세부적인 타겟으로 또 정해서도 돌려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테스트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그래도 일주일에 소재 3개씩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이번에 3개를 테스트해봤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이 괜찮았다 하면은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처음에는 논 타겟을 해봤다면은 이번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떻게 타겟을 해보고, 다음에는 뭐 관심사 타겟도 해보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점점 좁혀나가는 식으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처음에는 확 좁힌 상태로 시작을 했다가 거기서 너무 효율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더 넓혀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요즘은 사실 저희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드밴티지를 굉장히 좀 추천을 하고 있잖아요. 메타 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연령대별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애초에 그냥 나이대를 딱 잡고 원하시는 성별 정도만 정한 다음에 논 타겟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라고 어드밴티지라고 하면 예전에는 좀 효율이 안 좋다는 소리가 많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그래도 효율이 좀 비교적 괜찮게 나오기도 하고, 메타가 아무래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한 그 결과를 토대로 세팅을 계속해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메타에서 그 어드밴티지에서도 효율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차라리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나눌 그게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어드밴티지 논 타겟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례산에 따라서 전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테스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는 뭐 논타겟으로 진행을 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점점 좁혀나가는 방법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분이 좋아님께서, 다은 대리님, 큐트 대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밀키트도 판매하고 창업까지 준비 중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창업은 파워링크 입자율가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네요.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는다고 했을 때 각 매체의 비율을 어떻게 분배시키는 게 좋을까요? 바이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단 큐트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 정리를 해보자면, 밀키트 판매 창업 업종이고요. 네. 예산은 300 정도고, 지금 매체 예산 분배가 질문 주신 거는 매체 예산 분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선 그 밀키트 판매 창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밀키트 판매랑 창업을 동시에 300만 원으로 하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밀키트 판매로만 300만 원 예산을 잡는다고 보았을 때 일단
지금 파워링크 입찰가가 너무 비싸다고 하신 거 보면 지금 네이버 광고를 현재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파워링크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파워링크에는 좀 많은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 제가 지금 무슨 상품인지 몰라서 잘 볼 수는 없는데 네, 파워링크에는 상위 노출을 하기보다는 약간 뭐 세부 키워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키워드를 찾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연령별로 뭐 좀 소재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A/B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하신 예산 분배는 제 생각에는 뭐 메타 광고에 150 그리고 네이버 광고에 150 정도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다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 150을 나누는 기준이 약간 어떤 기준으로 지금 150 나누신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반 나누신 것 같거든요. 네, 이 300만 원의 기준으로 이렇게 그 메타 광고랑 검색 광고를 다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은데 저는 솔직히 광고주분께서 300만 원을 다 저한테 이거 둘 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타는 추천을 안 드려요. 둘 다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일단 제가 메타를 굳이 나누긴 한 건데 왜냐면 이 메타 광고가 저는 최소 200만 원 이상은 해야지 좀 효과를 본다고 보거든요. 좀 픽셀이 잡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제가 150을 하셨는데 이거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관계로 억지로 약간 짜맞추기를 한 거긴 한데 150 말고 저는 그냥 그 메타 광고는 말고 네이버 검색 광고에 200 그리고 이제 메타 광고는 안 할 것 같고요. 근데 메타 광고는 좀 설득을 좀 할 것 같아요. 그 메타 광고도 같이 하시려면 예산을 좀 증대시키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ADN 광고랑 GAPA 광고 100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메타를 추천하지 않고 GF를 추천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그 이유는 이 메타 광고가 그 제가 직접 해보니까 200만 원 이하의 그 뭐 100만 원대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좀 효율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메타 광고의 특성상. 그래서 저는 좀 자본이 200 이하, 메타 광고에 200 이하로 쓰시길 원하시는 분들께는 좀 추천을 안 드려요. 근데 이 밀키트 업종이 요즘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 세대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중년 세대 분들이 그 네이버 뉴스, 뭐 밴드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GAPA가 그곳에 노출하기 때문에 GAPA가 좀 요즘 효율을 좀 많이 보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직접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SA 광고 이렇게 두 개 추천드립니다. 다은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밀키트 판매도 하고 있고 창업까지 준비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우선 어떤 걸 메인으로 판매를 하시는 건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다고 하지만 밀키트 판매랑 창업은 좀 아예 다른 느낌이라서 맞아요. 창업 그 둘 중에 하나에 좀 지금 예산이 300이면 사실 크게 많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좀 메인으로 잡고 그 한 가지에 좀 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창업이랑 밀키트 판매 두 가지를 300으로 잡는데 이걸 또 예산을 매체에 따라서 예산을 분배까지 시킨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쪼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아예 두 개를 따로 보고 예산을 따로 잡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창업은 준비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밀키트 판매를 예산 300으로 잡는다라고 하셨을 때 일단 파워링크는 포기를 하시고 저는 쇼핑 검색에만 100만 원 투자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네이버 SA에 밀키트로 100만 원 투자를 하시고 파워링크
아예 집행을 하지 않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저희가 식품 업종 자체가 파워링크 효율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파워링크에서 지금 많지 않은 예산으로 좀 여러 가지를 너무 투자를 하다 보면 예산 분배만 되고 저희가 효율적인 면에서 솔직히 좀 챙기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효율이 잘 안 나는 파워링크적인 부분을 아예 그냥 끄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파워링크를 정말 하고 싶다 하시면 약간 자사명 정도만 기본 입찰가에 등록을 해두는 정도로만 하시고 만약에 메타의 예산 200 이상 사용한다면 파워링크의 예산 200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파워링크는 저희가 몇백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만큼 뿌리만큼 거두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뭐 서브 키워드를 확장을 할 거다, 저희가 세부 키워드를 계속해서 발굴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세부 키워드 자체도 요즘은 입찰가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맞아요. 메인 키워드 말고 세부 키워드를 파고 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좀 많은 사람들이 요새 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들 세부 키워드로 확장을 하고 싶어 해서 요즘 세부 키워드에서도 그만큼 막 효율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사람들이 뭔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쇼핑 검색에서 구매를 많이 하지 파워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서 파워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냥 궁금해서 한번 눌러보신 분들, 아니면 다른 곳이랑 비교를 하고 싶어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효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서 차라리 메타를 한다면 메타에서는 사람들이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소고점을 활용해서 좀 여러 가지 소재를 활용했을 때 충동 구매가 날 수 있고 직접적인 구매가 바로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메타를 훨씬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파워링크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효율이 좋진 않아서 사실 예산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자사명 빼고는 그냥 아예 그냥 끄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은 네이버 SA에 쇼핑 검색에 100만 원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200만 원을 메타에 사용을 하시던가 메타에 150만 원, 바이럴에 50만 원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바이럴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하셨고 아무래도 식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리 이게 너무 맛있고 너무 고퀄리티예요 라고 해도 진짜 소비자들이 여기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진짜 괜찮아요 라는 후기를 남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 하고 직접 구매 전환이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도 있고 저희가 인플루언서도 있고 좀 여러 체험단이나 다양한 바이럴 종류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 침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바이럴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이럴에 한 5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일단 기본적인 구매 후기들 같은 걸 좀 뿌려놓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메타나 네이버에서 광고를 보고 여기 괜찮나? 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저희의 그 후기들이 뜰 수 있도록 저희가 진짜 맛있고 괜찮으니까 한번 사도 괜찮다라는 걸 뜰 수 있도록 한번 바이럴도 뿌려놓은 상태에서 메타 광고나 네이버 광고를 진행하면은 조금 더 효율이 괜찮게 나오는 그게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300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분배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파워링크랑 좀 메타를 비교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은 또 규태님께서 설명을 좀 더 해보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파워링크 예산 200만 원을 쓰시는 거면 파워링크 200이면 좀 예산이 아까 300이라고 하셨는데 좀 많이 쓰시는 거긴 하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근데 파워링크는 좀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효율이 좀 안 나오긴 해요. 근데 잘못 클릭한다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그냥 궁금해서 들어가는 정도. 보통 그냥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거를 구매하려는 목적으로 네이버를 키웠을 때 솔직히 쇼핑 검색 광고에서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워링크에서는 솔직히 전환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파워링크 200, 메타 200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계속 설명해 드린 것처럼 메타 광고에서는 시각적으로 좀 표현이 잘 되고 먹는 소리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되잖아요.
충동 구매도 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개 중에서 비교를 하게 되면 메타의 예산 200을 사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네, 그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파워링크에 200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지금 원하시는 KPI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원하시는 KPI에 도달하기에 더 쉬운 거는 메타 광고일 거예요. 식품 업종에서 광고를 하는 거는.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파워링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파워링크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든 검색을 했을 때 저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밀키트, 땡땡 밀키트, 뭐 닭갈비 밀키트, 뭐 김치찌개 밀키트 검색을 했을 때 저희 제품이 떴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파워링크를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아무래도 뭐 김치찌개 밀키트, 닭갈비 밀키트 이런 거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되게 입찰가가 높고, 어쨌든 한 번 클릭하는 CPC, 한 번 클릭하는 데 드는 비용이 3,000원, 4,000원이면은 저희는 그 광고 한 번을 저희가 소비자들이 클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매 전환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클릭 한 번당 3,000원, 4,000원씩 소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효율적인 면에서 좋을 수가 없고, 그리고 메타는 일단은 없는 게 사실이고, 소비자가 진짜 원해서 구매를 하는 것이 구매를 하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고 좀 알아보고 싶어서 검색을 했다라고 하면 구매 전환이 일어나긴 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이 좀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메타는 굳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좀 맛있다, 괜찮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를 노출시키고 소비자들한테 도달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출당 비용을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파워링크 대비해서 비교적 CPC가 저렴하다. 그리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치찌개 뭐 밀키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저희만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땡땡 밀키트, 세모세모 밀키트, 네모네모 밀키트 여러 가지 밀키트들이 동시에 뜨고, 또 그 안에서 확장 소재들도 노출이 되고, 저희 노출 순위가 좀 낮으면 노출될 수 있는 확장 소재 수도 적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토리를 넘기다가 저희가 단독 노출되고 피드 지면에서도 단독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히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에는 메타 광고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항상 마케팅 한거 잘 보고 있습니다. 밀키트 쇼핑의 경우 전환 키워드 발굴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밀키트 쇼감의 경우 금액이 적어서 전환 키워드 발굴이 어렵다는 게 약간 사실 말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혹시 그 쇼핑 검색으로 밀키트를 판매를 하고 싶은데 월 예산이 적어서 키워드 발굴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보자면 쇼핑 검색의 전환 키워드 발굴하는 방법을 여쭤보셨는데, 사실 일 예산이 얼마인지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일 예산이 한 3만 원 정도만 돼도 저희는 충분히 전환 키워드 발굴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얼마를 가지고 하시는지 혹시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지금 41분이라서 실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해서 혹시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네, 혹시 전화하실 실시간 상담이 필요하다,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시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빨리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려서. 네, 구슬 피우는 정직한 손님. 일예산이 3만 원이라고 그럼 저희가 일단 일예산 적다고 했는데 얼마나 적은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만 원 이상이면 솔직히 전환 키워드 발굴은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실 3만 원만 돼도 전환 키워드 발굴을 할 수가 있어요. 식품 업종 자체가 막 입찰가가 쇼핑 검색이 막 3,000원, 5,000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그렇게 높게까지 위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래도 음식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보자마자 바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적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비교해보고 난 여기도 봐야지 저기도 봐야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1, 2, 3위에 노출할 필요가 없어서
3만 원이면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직한 손님이 판매하고 계신 밀키트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뭐 얼마나 그 해당 판매하고 계신 제품의 키워드가 입찰가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봤던 좀 전체적인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리산이 3만 원이라고 하면 보통 메인 판매 제품을 한 3, 4개 정도 고르기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입찰가 상향 조정, 너무 상순위는 X, 너무 상순위는 아니지만 좀 어느 정도 입찰가를 높였을 때 어떤 키워드에서 주로 유입이 일어나는지, 좀 어떤 키워드에서 저희가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지를 우선 보는 편이고요. 저는 일단 타사 키워드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아무리 여러 군데에서 집행을 해봤다고 해도 자사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전환 키워드는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는 게, 확실하게 저희가 아무리 뭐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거 했을 때 무조건 팔려 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이 업종에서 실제로 이 제품을 판매할 때는 어떤 제품이 판매가 되고 어떤 제품이 전환이 일어나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저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을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에 검색을 해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타사가 어떤 키워드들을 사용하는지 이렇게 쭉쭉쭉쭉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고 상세 페이지를 파악합니다. 저는 타사에선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다. 오케이, 적어놓고 상세 페이지를 봤을 때 저희가 강조할 만한 사고점, 되게 촉촉하고 맛있고 부드럽고 육즙이 좋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것, 이런 거 키워드들을 쭉쭉쭉쭉 파악을 한 다음에 키워드들을 한번 나열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또 네이버 쇼핑 검색, 그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서 이 키워드의 쿼리량은 정말 얼마나 되는지, 좀 괜찮은 키워드인지, 좀 비슷한 키워드들끼리 묶었을 때는 어떨지, 이런 걸 저는 한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편이라서, 그런 걸 했을 때 얘네끼리 묶어볼까 쟤네끼리 묶어볼까 해서 키워드들을 여러 개를 묶어요. 그래서 키워드 하나당 하나씩 그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키워드들을 묶어서 일단 등록을 해봅니다. 그리고 좀 여기에는 안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메인 키워드들은 전부 제외 키워드로 걸어버려요. 너무 높은 입찰가에 입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때 구매 전환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한번 1차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이 키워드에서 구매 전환이 계속 일어난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거죠. 거기서 좀 더 여기서는 이런 키워드가 잘 팔리네? 그러면 이 키워드랑 비슷한 요 키워드는 어떨까? 저 키워드는 어떨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천천히 파고들면서 좀 효율이 안 좋은 건 바로바로 꺼버리고 효율이 괜찮은 게 나온다 하면은 그 친구는 계속 살려두고 거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파고드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일리산 3만 원이면 전 충분하게 테스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손님도 혹시나 일리산이 3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메인 제품을 한 3, 4개 정도 고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 4개 이상 나머지 제품들은 또 판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벌크 캠페인 같이 좀 전 제품을 비교적 저렴한 입찰가에 등록을 해서 어떤 제품이 또 판매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대표님께서는 이런 게 메인 제품이다 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팔리는 제품과 메인 제품이 좀 상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메인 키워드를 확장을 해봤자 좀 CPC가 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설정해놓은 1, 2, 3만큼 소진이 되지 않아서 되게 구매 전환도 잘 일어나지 않고 로아스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 제품이 메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가 입찰가를 조금만 높여도 바로바로 판매가 되는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제품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 실제로 인기가 많을지 모르고 어떤 제품에서 구매 전환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 제품을 일단 등록을 한 상태에서 어떤 제품이 좀 판매가 잘 되고 어떤 제품이 좀 판매가 안 되는지 이런 걸 저희가 좀 2차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찰가를 굳이 높은 입찰가를 설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비용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일 예산 한 5,000원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테스트를, 이런 벌크 캠페인도 테스트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키워드, 네, 요거는 또 키워드 확장, 묶어서 키워드 확장, 이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가지고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액이 적다고 해서 저희가 테스트가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일 예산이 10,000원이라도 그러면 좀 입찰가 상향 조정은 빼고 저희가 테스트만 진행을 한다던가 뭐 벌크만 좀 간단하게 등록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 예산이 굳이 높지 않더라도 충분히 노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한에서 최대한 노출을 시키면서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키워드를 차차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전략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전략을 실행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게 차차 진행을 하시면은 키워드 발굴에 좀 너무 헤매이지 않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식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략을 세워서 해보고 있는데 좀 전략이 잘 안 먹히는 것 같다, 좀 전략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체적인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든 컨설팅이나 좀 관련해서 좀 컨설팅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너무 해보다가 안 되시면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있으실까요? 저희가 일단은 50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질문이 있으신지 질문을 한번 받아보고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이버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일단 정직한 손님이 주신 질문 덕분에 일단 네이버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략을 아주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건 저희가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촬영해도 되고 좀 궁금하다, 못 들었기 때문에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없으면 저희가 슬슬 맞춰도 될 것 같은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좀 추가적으로 좀 강조하실 만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강조 일단 말씀드릴 건 드렸는데 일단 네이버에 관해서 좀 말씀을 자세하게 못 드린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이렇게 발굴을 하신 다음에 고효율 키워드랑 저효율 키워드가 나오면 그거별로 또 그룹을 파서 관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따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AN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이다은, 한기태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